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양교육과 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두 과목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8주 강의이기 때문에 앞에 4주 정도는 영양교육을 할 거고요. 근데 사실은 4주에 안 끝나고요. 4주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영양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8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관계의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양교육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일단 들어갈게요. 자, 여기 영양교육에서 보시면 첫째 장, 1장은 이제 개요예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왜 배우는지,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특히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수도 영양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까요? 자, 영양교육하고요. 지금 세 과목이 같이 해서 60문제가 나요, 이것도. 그래서 영양교육하고 식사요법, 생리학, 이렇게 해서 60문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60문제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개요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영양교육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게 뭔지, 어떤 건지, 뭘 가르치는 건지, 왜 하는지, 요즘에 와서 왜 영양교육이 왜 이렇게 더 중요해졌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그 1장의 개요 부분을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장에서 보시면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해서 1번에 영양교육의 정의는 하고 나와 있어요. 영양교육은 이 뜻이죠. 뭐가 길어요. 굉장히 길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때 영양교육이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 세 가지의 개념만 사실은 들어가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 K는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지식을 얘기해, 지식. 근데 이게 영양교육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지식이냐면, 올바른 식생활하기에 필요한 지식과의 어떤 기술 같은 거. 올바른 식생활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거는 태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요, 지금 식생활보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좋은 거는 건강한 식생활은 뭔가 이런 흥미라든지 아니면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태도를 얘기해요. 개선의 의욕, 말하자면 식생활 개선의 의욕, 이런 태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또는 우리 교재에 이제 B라고 나왔는데, B나 P는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behavior 해서 행동, 또는 이제 practice 해서 실행 해서 요거는 이제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동. P나 또는 B는 행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냐 하면 개선된 어떤 행동인 거죠. 건강을 위해서 개선된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자, 영양교육은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지식을 알려주고요. 어떤 지식? 올바른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던 걸 알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그럼 나도 지금 요거가 고쳐야겠네? 라는 이제 태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태도를 갖게 하면 마음이 그렇게 해야겠네 하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하게 하는 거가 영양교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식 알려주고 어떤 개선 의욕을 좀 갖게 해서 실제로 그 행동을 좀 실행하는 거를 하도록 해주는 게 영양교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KAP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말을 예쁘게 이렇게 꾸며갖고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낸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영양교육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 실천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형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식 갖게 하고 태도 갖게 해서 개선의 의욕이죠. 태도 갖게 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 교육을 받으면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영양교육이라고 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영양교육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요 세 가지 개념은 좀 기억하세요. K, 지식. A, 태도. 주로 개선의 의욕, 이런 태도,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P 또는 B는 실행, 행동,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스스로 이렇게 개선된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가 영양교육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영양교육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지식, 뭐 자기 갖고 있는 태도, 아니면 신념, 뭐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과 자신감, 친구, 가족, 뭐 지역 사회 등등 이런 환경의 영향까지도 받아요. 그래서 행동에 영향 주는 요인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행동 변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안되고 계획된 과정을 또한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외우시지 말고요. 그렇구나. 이런 식행동에 영향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통해서 식행동을 개선하게 하는 게 영양교육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영양교육이라는 거 안에 한 부분이 이제 영양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교육 안에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담은 조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상담만 갖고 있는 특징.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먼저 좀 보시면, 왜 우리가 보통 상담한다 그러면 왠지 좀 1대1로 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죠. 실제로 그래서 영양상담이라고 하면 대면적,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1대1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갖고 온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가 잘 돼요. 지금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막 100명 놓고 하는 어떤 대중 강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상담이란 거는 1대1로 대면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호 의사소통적의 특징을 더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역동적인, 가만히 강의에 앉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이런 대면, 의사소통, 그 다음에 조금 더 역동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영양교육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담은 조금 개인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상담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양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본인 스스로 새로운 식습관을 습득하여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 이게 상담인데 사실 교육이라고 해도 돼요. 교육 중에 그 안에 있는 파트가 상담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교육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영양교육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교육이 그런 거구나. 상담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대면적이고 상호 의사소통적이구나. 요 정도 알고 지나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양교육을 왜 할까?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목적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뤄야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사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약간 의미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자, 영양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또는 영양교육의 의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자, 일단은 영양교육하는 거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건강한 식습관 하라고, 식습관 실천하기 위해서, 즉 영양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영양 개선입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영양교육하는 목적? 그 사람을 영양 개선하기 위해서. 자, 근데 영양 개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아지겠죠.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건강이 좋아지면 어떻게, 병에도 잘 안 걸려요?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국민들이 병에도 안 걸리고 그럼 좋죠. 여러 가지 의료 비용도 절감돼요.
자, 그리고 직업 또는 학생, 뭐 회사원 다들 사실은 이렇게 건강해지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조금 더 촉진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의 의욕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민도 뭐 재력 향상이 되다 보니까 또 직업 의욕도 좋아지고 건강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좋겠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목적은 되게 거국적이구나. 굉장히 큰 장기간의 어떤 목적이구나. 좀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목적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7번째 국민과 국가의 복지 번영에 기여하는 아주 그냥 대단한 멀리 보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목적은 조금 어떤 구체화해서 이게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이루어야 할 어떤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멀리 보는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영양 개선하고 건강 좋게 하고 뭐 국가적으로도 이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느냐? 일단 영양 개선을 시키려면 사람들한테 지식이나 태도나 행동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표에 보시면 이렇게 멀리 나가는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주고 지식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도 갖게 하고 개선의 의욕이나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영양 개선시키고 건강 증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단계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목표고 이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조금 목표는 구체적인 단기간에 이뤄야 될 실제적인 것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영양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우리가 만약에 영양교육을 한다고 봅시다. 나가서 학생들한테. 그럼 뭐를 알려줄까요? 건강에 좋으려면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아. 알려주겠죠? 그래서 영양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거와 건강과의 관련성 같은 거 알려주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식생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식 또는 어떤 영양 부족이나 과잉의 문제 또는 섭취 실태라든지 식품 소비 유형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뭐 잘못된 식습관 편식 이런 거를 이제 교정하는 것들을 다 알려줘요. 전부 다 식품, 영양, 건강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양교육에서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낭비나 손실의 방지. 그래서 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래서 왜 저희 학생들한테도 잔반 되도록이면 남기지 말고 다 먹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 배분? 무슨 생산 배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쌀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쌀 소비가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영양교육 할 때 학교에서나 또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요. 쌀의 우수성이라든지 한식의 우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새로운 것들도 만들게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쌀 소비를 조금 늘리게끔 하는 내용도 영양교육에서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과 배분에 관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소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 다뤄요. 생각보다 굉장히 영양교육에서 다루는 게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요. 여기 교육의 필요성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자, 영양교육의 필요성 너무 중요하니까 영양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즘은 영양교사가 있잖아요. 학교에도.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영양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굉장히 늘었어요. 자, 그 이유가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제목에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정도는 머리에 기억을 하고 정리를 좀 하세요. 자, 영양교육은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더 필요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특히 인구 사회적 변화를 좀 보자면 인구 동태 변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일단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죠. 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도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보다 가족 수도 확 줄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요. 예전하고 많이 틀리죠. 예.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됐다. 또는 가족 수도 확 줄었다. 또는 1인 거주하는 가구들도 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예전에 했던 가족, 대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가족끼리의 어떤 이런 영양적인 정보나 건강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막 뭐 80대, 90세, 뭐 100세 분들이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해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70세, 80세, 90세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또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심 없던 이런 어떤 생애 주기에 특화된 어떤 영양 교육을 또 굉장히 필요로 해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연령에 맞는 그런 생애 주기별 특화된 영양 교육이 더 예전보다 필요해졌고요. 또 1인 가구도 늘었으니까 또 그에 맞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보를 얻을지에 대한 것도 영양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재에 나오는 그 제목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요거에 대한 설명에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예전에 비해서 인구 동태가 많이 변했어. 가족 수도 확 줄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야. 그래서 영양 교육이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 역할의 사회화. 쉽게 얘기해서 주부가 경제활동을 많이 해요. 맞벌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부 사회 진출했다. 또는 뭐 주부가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 예전에는 이제 주부가 주로 뭐 시장 보고 다듬고 뭐 조리하고 이런 과정을 다 오랜 시간 했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없잖아요. 밖에서 사회활동하고 뭐 이렇게 경제활동하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식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식품 같은 것도 좀 많이 이용하고요. 요즘에 반조리 식품도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반조리 식품도 좀 사서 많이 쓰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할 때 내 건강에 적절한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좀 뭔가 알아야 돼요. 영양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영양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너무 복잡하게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주부들이 경제활동, 즉 맞벌이 많이 하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가정 역할의 사회화, 주부들이 했던 여러 가지 조리라든지 장복이라든지 뭐 다듬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뭐 외식, 사 먹는 매식 또는 뭐 아예 밖에서 먹는 외식, 뭐 아니면 반조리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는 더 많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질병 구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요, 주로 감염형 질병이 많았어요.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잘 못 먹어서, 안 좋으니까 병에 잘 걸려요. 감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으니까 무슨 병에 이렇게 병균에 의한 감염병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걸리고 많이 죽고 했거든요. 요즘은 감염형이 아니라요. 만성, 퇴행성,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인병이 많아요, 요즘은. 예전처럼 막 못 먹어서 면역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병균에 감염되는 병이 아니라 요즘은 성인병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오히려 너무 과잉이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근데 얘가 되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더 대두됐어요. 왜? 이런 성인병은 식사를 잘 건강하게 하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식사와 관계가 많은 이 성인병이 요즘에 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감염이었지만 요즘은 성인병이에요. 근데 얘는 영양교육으로 예방이 돼요.
식생활을 요렇게 하시면 성인병에 잘 안 걸립니다 하면은 실천을 잘하지요? 그러면 예방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인병은요, 사실은 식생활에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번은 사실은 성인병이 증가하게 된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현대사회 특성상 그래요. 첫 번째는 개인화. 혼자 밥 먹는 사람 되게 많죠, 요즘에. 집에 가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뭐 혼자 밥 먹어야지 뭐 식구 없는데, 그죠? 그래서 개인화된 것 때문에 예전에는 왜 그랬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밥 먹으면서 쟤는 저런 거 먹네? 그러면서 쟤는 저런 것도 먹네? 그러면서 또 아니면 또 어른이 대가족 중에서는 어른들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근데 이제 혼자 하니까 그런 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 교육을 통해서 좀 올바른 영양 정보가 좀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매스컴 이용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틀린 정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줘야만 됩니다. 매스컴 이용이 많아졌는데 정보가 많이 오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영양교육을 통해서 좀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식품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공식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어쩌면 이렇게 갈 때마다 마트 갈 때마다 이렇게 못 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공이나 편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에 맞는 걸 잘 선택하려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영양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많은 영양 정보가 필요하게 됐고요. 자, 마찬가지. 예전엔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외국의 음식 같은 거 요즘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일식, 양식, 중식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정말 지중해 풍, 이집트, 하여튼 새로운 어떤 우리가 보통 맛보지 못한 것들도 사실은 이제 물론 찾아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외식 산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건강에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양교육을 통한 정보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영양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아니면 쌀 소비 문화, 쌀을 좀 많이 먹읍시다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료비 절감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영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영양교육이 중요하다,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제목을 위주로 생각해서 제목만 하면 나머지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제목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제목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무슨 변화? 인구 사회적 변화. 자, 두 번째는 질병구조 변화. 세 번째는 현대적인 사회 특성. 네 번째가 식품산업이 발달해서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영양교육이 필요해요. 요 5가지 정도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 또는 영양지도 하려면, 교육을 하려면 요 5가지는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져요. 일단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리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 누구에게. 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죠. 무엇을. 이건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해서 교육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느냐 해서 효과까지. 보통 이렇게 요거를 5요소. 영양교육의 5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구나, 이런 게 있어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전달되는 내용,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기대되는 효과,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얻어질 기대되는 효과, 요거 5가지를 보통 5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하시고요. 지나가겠습니다. 1단원은 사실은 약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실 것들이 주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이에요. 실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6단계를 거쳐요. 자, 근데 이렇게 6단계로도 하고요.
만약에 그냥 4단계로 실시과정을 써라! 그러면 4단계로 할 때는 네, 요렇게 4단계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먼저 쓸게요. 자, 4단계로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을 써라? 그럼 이렇게 4단계로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대상에 대한 요구진단 또는 대상에 대한 진단 또는 대상에 대한 파악 뭐 똑같은 의미예요. 다. 일단 그 대상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교육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보통 4단계는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굳이 조금 늘려갖고 6단계로 써라.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단계로 정리해봐라. 실시과정을 써봐라.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실태 파악.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의 지금 영양 상태를 보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떤가 또는 건강 상태가 어떤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알아보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문제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생겼지? 라고 분석해보는 게 문제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문제 진단. 분석하는 게 진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책 수립. 요거는 계획 단계예요. 계획하는 거. 앞으로 그럼 영양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효과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6단계로 써라 그러면 실태 파악이라든지 문제 발견이라든지 또는 문제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3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인데 사실 대책 수립이나 계획은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교육 실시 그 다음에 평가 또는 효과 판정 이렇게 4단계로 쓰라고 하면 요거 쓰시고요. 고르시고요. 6단계로 써라 그럼 요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3개 순서대로 쓰셔야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태 파악 1, 문제 발견 2, 문제 진단 3번째. 요거 헷갈리지 말고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항상 실시 과정을 써라. 그러면 요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6단계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4단계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요구 진단, 계획, 실행, 평가. 쉬운데 요거 6단계로 써라 그러면 요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1단원 개요에서 꼭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 5번에 나왔던 필요성하고요. 요 7번에 나오는 영양교육 실시 어려운 점이에요. 요 2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7번에 볼게요. 근데 실제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렵대요. 왜 어려운가 볼게요. 영양교육의 실시가 왜 어려우냐 하면요. 그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아까 그 6번에서 영양교육 실시, 요 실행 단계, 실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3가지 정도가. 보면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는 일단 계획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교육할 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계가 중요하게 한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계획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반복적이어야 교육이 효과가 있어요. 식생활을 개선하는 게 그냥 어쩌다 한번 그 행동을 한번 하고 말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교육을 반복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해서 그게 나한테 완전히 식습관으로 되어야지 사실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보통 영양교육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 어떤 영양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게 맞아요. 반복적. 그래서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일 때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교육 실시할 때 이 3가지를 조금 고려하시면 더 교육에 효과가 있는데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자, 7번 중요한 거 봅시다. 영양교육 실시가 왜 실제 어려운가? 첫 번째, 대상 때문에 그래요. 대상.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즉,
단일 획일적이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대상자가 어려운 점입니다.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획일적이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달라요? 나이도 틀리고, 갖고 있는 뭐 영양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 정도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식습관도 좀 틀리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 갖고 있는 문제들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너무 달라요. 나이도 틀리고, 뭐 갖고 있는 문제도 틀리고, 그 사람들의 식습관, 기호도 자체도 틀리고, 갖고 있는 뭐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틀리니까 사실은 영양교육을 한 번에 탁 실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다양성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영양교육은. 세 번째, 제일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맛이에요, 입맛. 식습관. 그래서 제일 안 바뀌는, 즉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영양교육에 관련된 강의 한번 딱 듣는다고 뭐 식습관이 확 바뀌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자, 네 번째, 이 식생활은 단순히 몰라서 못 먹는 것도 있지만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천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라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그렇게 얻기 힘든 것들은 우리가 조금 영양교육 할 때는 그런 식재료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보통의 구하기 쉬운 대중적인 것들로 해야지 어려운 것들로 하면 아무리 알려줘도 알아도 자기 경제 상황에 안 맞으면 못한다고요, 실행을. 그래서 이런 경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식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바꾸고 한다는 게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앞으로 직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앉아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자, 오늘 동네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이 있으니까 오세요. 관심 있는 사람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빨리 가야겠다 그러고 오겠어요? 그냥 생각해도 아이 뭐 그렇겠죠. 실제 사람들이 별로 영양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영양교육을 실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영양교육을 했죠. 아, 그건 이제 일곱 번째 나왔구나.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잘못된 식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결함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바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루나 이틀, 사흘 정도 뭔가 내가 조금 영양 불균형적으로 뭔가 섭취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팡 터지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한 달, 두 달, 사실은 성인병도요. 한 달, 두 달 뭐가 식생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식생활이 쌓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 사람들이 영양교육의 중요성이나 이 영양교육을 실제 가야겠다라는 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위험이. 자, 또 하나는 일곱 번째는 영양교육을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을 불러다가 당뇨 환자의 식사요법을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실제 지금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실제 혈당도 떨어지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양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처방된 약도 하고 뭐 식사요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효과 있던 거를 영양교육만이다 라고 딱 얘기를 안 하고요. 또 하나, 영양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확 좋아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오래 있어야 나타나요. 장기적.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여요. 영양교육 어제 하루 받고 왔다고 오늘 확 건강해지고 그게 눈에 확 띄면 좋은데 눈에도 잘 안 띄어요. 그래서 비가시죠. 그리고 여러 개의 효과가 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사요법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영양교육만의 효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교육을 꼭 해야 돼.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영양교육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실시가 어려운 점은 일단 대상이 어떻다? 다양하다.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와 관계된 것들이 경제와 관계돼 있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호도 다 다르고 식습관은 바뀌기도 어렵고 또 효과도 잘 안 나타나고 눈에도 안 띄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비가시적, 장기적, 복합적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영양교육을 하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영양교육의 효과는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지나갈 거예요. 일단 건강에 좋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신체 성장 발육, 성장기인 아이들한테는 성장 발육, 뭐 건강의 향상, 뭐 체질 개선, 질병 감소, 사망률 저하 등등 건강 개선에 좋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식량 정책이나 뭐 어떤 노동 관련된 정책에 또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교육은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방향으로 세분화해서 발달할 거예요. 현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발달할 거냐? 자, 앞으로의 방향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령화 사회 됐으니까 노인 생애 주기에 노인에 맞춘 어떤 특화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애 주기별 어떤 특화된 영양교육이 더 발달할 거고요. 그래서 임산부에게 맞는 영양교육은 임산부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고 노인한테 맞는 교육은 노인한테 가서 집중적으로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분화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관련된 교육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꼭 영양 상담을 받아야 돼 라고는 사실 많이 생각은 못하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병이 식생활 관련된 질병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점점.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이 점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식생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영양교육은 점점 더 사실 더 필요하게 되고 많아질 겁니다. 더 이런 분야가 더 발달할 거고요. 그 외에도 소외 집단 있죠. 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기 이제 저 벽지 너무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소외 집단을 위한 영양교육도 더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경제 수준에 맞는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교육적으로 많이 교육에도 영양교육에도 이용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교육도 앞으로 많이 발달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요즘은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로 교육 매체들을 이런 IT 매체를 좀 이용한 매체들이 많이 앞으로 더 개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도 예전처럼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딱 질병에 맞춰서 당뇨, 뭐 고혈압 이런 식으로 맞춤식 상담이 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영양관리법에서도 임상영양사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전문화된 상담으로서의 임상영양사들의 역할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요니까 조금 심심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듣기도 힘드시죠? 네. 막 외우라 그럼 차라리 편하겠는데 A는 B다 외워라 이러면 이제 편하겠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들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풀면서도 앞에 이론을 이렇게 보면서 보셔도 돼요. 또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 읽을 동안에 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답을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앞에 이론 부분은 얼른 한번 보세요. 그럼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개요 부분의 1번 문제. 다음 중 영양교육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자, 목적이냐 목표냐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과 가까운 것들이었죠. 지식, 뭐 태도, 개선 의욕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관계없는 건 4번입니다. 뭐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 이게 교육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고요. 2번 보시면 교육 실시 어려운 점. 자, 이거는 바로 전에 있잖아요. 이건 바로 답이 눈에 딱 보여야 합니다. 몇 번?
2번이죠. 자, 1번이 바로 대상의 다양성 얘기예요. 대상자의 식습관, 교육 수준이 다 다르다. 자, 2번 효과가 빠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아니죠. 오래 있어야 나타나요. 장기적이고요. 눈에 잘 안 나타나요. 비가시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눈에 잘 안 띄는 비가시적이고 그리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뭔지 딱 모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의 효과의 특징입니다. 오래 걸리고 눈에 잘 안 보이고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 4, 5번은 다 맞습니다. 자, 3번에 교육의 의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의. 아까 목적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의나 목적. 자, 목적은 뭐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양 개선이나 건강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딱히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딱히 그렇게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1번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목표에 가까운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그런 거 내용이니까 목표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판정기술 습득은 아니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의가 목적이 판정기술 습득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관심유도 이것도 너무 지역적인 거예요. 관심유도는 큰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기술 습득 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 5번은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스스로 실천하게 한다. 보기 중에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특히 영양교육 과목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딱 표현한 문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기 중에 가장 알맞은 걸 고르시면 돼요. 특히 영양교육이 그런 거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보기 중에 가장 가까운 거, 목적에 가장 그나마 가까운 거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의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 요 정도는 그냥 목표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목적보다는. 4번에 답 3번. 5번에 영양교육의 최종 목표 건강 증진이죠, 뭐. 네, 5번에 답 4번. 자, 6번에 현재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보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은 아주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1번은 가족 주거 형태의 변화, 식생활의 개인화 등 인구사회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번 맞아요. 2번 식품 영양 관련 질병의 증가. 이게 바로 성인병의 증가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했기 때문에 2번 맞아요. 3번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 건강보조식품이나 국제화된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이 발달해서 이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3번 맞습니다. 4번 식품 소비의 감소 등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영양 결핍의 증가. 요즘 현대는요. 결핍보다는 뭐가 문제지? 과잉이 문제예요. 예. 그렇다고 사실은 결핍 문제가 아예 없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양결핍의 문제도 존재하고 과잉의 문제도 존재하는데요. 예전에 비하자면 이런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요즘은 현대는 과잉 쪽으로 간 거예요. 결핍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5번은 이제 정책 지원이니까 이것도 아까 필요성이 있었고요. 답은 4번. 자, 7번에 영양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거 문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해야 돼요. 앞에만 딱 보고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영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해서 영양 상태의 향상을 도모한다. 영양 상태 좋게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1번 목적 맞아요. 2번 영양 교육과 개선에 의해 건강 증진을 꾀한다. 건강 증진 목적 맞죠? 자, 3번 체력 향상 경제 안정에 공헌한다. 맞아요. 목적. 4번 고도의 지식을 습득. 자, 여기는 지식 습득 자체도 목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고도 문제 있어요. 고도. 항상 전문화된 또는 심화된 또는 고도 나오면 요거는 영양교육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아주 어려운 요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전공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일반인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지식을 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고도, 심화된, 전문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영양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 해주시면 되겠고, 8번은 영양교육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교육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번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 이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계획적인 거, 그죠? 지도 목표가 명확하고 계획적인 거,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자, 4번에 보니까 반복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영양교육 할 때.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방법을 이런 거 저런 거 이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해를 쉽게 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아닌 거는 5번이에요. 영양교육 할 때 식사예절 교육이 꼭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조직적, 계획적, 다각적, 반복적 이런 것들이 사실 영양교육할 때 필요하다고 우리가 봐요. 자, 8번의 답 5번이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지금 6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실시 과정을. 자, 6단계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왔죠? 실태, 파악. 자, 두 번째 뭐였죠? 문제, 발견. 세 번째, 발견을 이제 왜 생겼나 분석하는 진단이에요. 진단. 자, 그 다음에 대책. 즉, 계획한다는 거. 대책 수리, 계획 세우고요. 실시하고요. 나중에 실시까지만 하고 끝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게 잘 됐었나라는 효과 판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2번입니다. 답 2번. 자, 10번. 영양지도 활동의 요소가 아닌 것. 아까 우리 했잖아요. 영양지도 활동의 5요소. 뭐였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게 5요소예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누가 나왔죠. 누가 가르치는 사람. 자, 2번 무엇에 관하여 내용 나왔죠. 이 내용도 요소에 들어갔고요. 자, 3번 동원, 인원, 교육받는 사람의 숫자.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건 요소 아닙니다. 인원이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 교육 방법은 5요소에 하나 들어갔고요. 자, 5번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가, 이게 바로 어떤 효과를 노리는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양교육은 내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 단어와 같은 뜻으로 표현된 거면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효과예요. 효과. 어떤 효과를 노리느냐? 자, 그래서 인원수는 요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0번 답 3번. 자, 11번 실시 과정의 내용이 아닌 거. 딱 보니까 우리가 아까 실시 과정 6단계 했잖아요. 6단계. 거기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는데 딱 하나만 보던 게 아니에요. 몇 번에? 보기 5번. 착상의 시행? 어쩌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번에 답 5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12번은 계획할 때 우리가 그 계획할 때 조금 알아둬야 될 것이 아닌 것인데 아까 이론에서는 없었어요. 문제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계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역사회 영양학 같은데 또는 어떤지 지역에 영양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지역에 주로 영양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행정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관계,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어떤 영양, 교육 관련된 단체 같은 데에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는 항상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2번이 아니에요. 관계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설명을 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하기 위해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몇 가지 방법 중에 뭐 최선을 선택해도 되고요. 3번, 4번 다 맞습니다. 뭐 방법을 꼭 하나만 해라, 뭐 반드시 여러 개 해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양한 방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부들 보건소에다 불러놓고 뭐 그 임산부에게 맞는 식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조리 실습을 통해서도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좋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효과적인 최소 있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고요.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영양교육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집단 지도할 건가, 개인 지도할 건가 미리 선정해서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11번의 답 2번 이고요. 13번 보시면 교육의 목표를 진행 순서로 옳은 것.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알려줘요? 지시.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개선 의욕이 생겨요. 마음이 변화돼야 뭐가 돼요? 행동하는 거예요. KAP 순서대로예요. 이거는. 네. 지시, 태도, 행동. 자,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1번만 보고 답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번이 아닙니다. 자, 끝까지 한번 보세요. 끝까지. 보기에 4번에 보시면 영양지식 보고 태도의 변화까지는 똑같아요. 1번에. 근데 뒤에가 실행이 있고요. 식행동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양교육이니까 뭐가 더 정확해요? 식행동 변화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사실은 1번에 급하게 체크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식 한 점 날라간 거예요. 꼭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13번의 답 4번이에요. 4번. 1번이 아니라 4번. 식행동의 변화예요. 자, 14번은 지금 방금 했으니까요. KAP. 답 3번. 자, 15번에 이것도 우리 아까 했었죠.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 열거한 것이 아닌 것. 자,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꿔서 지금 나와갖고 1번, 2번 보니까 살짝 헷갈려요. 1번, 식량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요. 아까 제가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생활이.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경제 수준의 경제일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어떤 생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나지 않는 것들을 먹어라 굳이 그렇게 영양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얘기하는 식량 생산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개인의 경제 수준도 그렇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식량 생산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론에서는 살짝 그 얘기가 좀 빠졌지만 1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조직을 이용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이용해요. 아까 했잖아요. 보건소. 그 지역 나가서 하려면 그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영양서비스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직을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게 어려운 점은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조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영양교육의 어려운 이유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고요. 3번, 4번, 5번은 사실 아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예, 3번, 4번, 5번은 아까 우리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자, 15번의 답 2번. 16번에 우리나라의 개선을 위한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요 16번하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사실은 2장에서 배운 다음에 풀 거예요. 넘어갈게요. 16, 17은 2장 한 다음에 풀게요. 자, 18번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영양 개선의 기본 이론이 아닌 것. 자, 영양 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 방법에 따른 지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고 실제 그거에 실천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지도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2번. 영양교육의 실시는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대규모는 아니에요. 아까 1대1 상담도 되고요. 속으로도 되고요.
대규모로 해도 되고요. 다 됩니다. 예, 소규모, 개인, 뭐 대그룹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3번 보시면 지금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영양교육할 때는요. 지금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 실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영양살 때 파악해야 되고요. 효과 판정해야 되고요. 반복 지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뭐 똑같은 얘기, 실태 파악하고 문제점 발견하고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